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수증교각, 타설지주의사항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해상 콘크리트 타설 장비, 요거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상 배치 플랜트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 여기서 배치 플랜트 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규모가 큰 경우에는요, 시멘트 사이로 선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재를 싣고 다니는 배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믹싱 하는 혼합선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상 수증교각과 관련해서 후팅 공구를 타설하기 위해서 피시하우스를 제작 운반 설치했다. 이건 제작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3,000톤 해상 크레인으로 갖다가 설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아 주탑부는 아까 얘기했죠. 예. 우리가 SCF로 타설하고, 이건 슬라이딩 폼으로 하고, 그다음에 헤비리프트 공법으로 가럽으로 설치했다. 크로스빔. 그다음에 보강형을 가설할 때는 지금 여기서 해상 콘크리트 타설 장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수증교각 타설하고도 상당히 공통되는 점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보강형 가설은 대리 크레인으로 했어. 요거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네? 요거는 보강형 위에 설치된 거죠. 예, 보강형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 3,000톤 해상 크레인으로 이제 들어 올리면은 요놈이 받아서 설치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철근망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근망 자동화 제작장이 있어요. 예, 자동화 제작장이란 말이 아까 나왔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오버헤드 크레인으로 선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철근망을 제작해서 선적을 오버헤드 크레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반을 바지선이 A인선이 끌고 하는 거고, 예, 바지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A인선이 붙어가지고 요놈이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면상으로 봤을 때 요거는 바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인선이야. 이게 우리가 이걸 탈 A인선. 그 다음에 3,000톤 해상 크레인으로 가면은 B야 위에다가 우리가 설치하는 거다. 그래서 런칭 트러스가 받아가지고 낼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내가 쓴 게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쓰실 때요, 요런 키워드를 갖다 딱 쓰면 이게 거의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한 페이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채점자가 봤을 때 답안지가 콤팩트해 보이고 소설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안 쓰고요, 소설식으로 쓰면 안 읽어봅니다. 예, 그리고 소설식으로 쓴 거는요,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 한 페이지를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기사 읽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가서 빼고 받고 해서 짜집기를 잘해야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런 결정적인 거를 한 페이지로 만들어 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용 문제를 해결할 때 상당히 선배님들이. 그 다음에 요거 교각 부대공이 있어요. 요거는 교각 세골 방지공이 있잖아요. 예, 교각 세골 방지공에는 팬더를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돌핀 형식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트 파일 박아서 하는 것도 있고,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선박 충돌 방지공. 예, 선박 충돌 방지공이 이런 게 있죠. 예, 교각 세골 방지공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각 세골 방지공은 시트 파일 때려박고 공물이 타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석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돌망태로 하는 게 있고, 예, 그렇죠? 돌망태로 하는 게 있고, 콘크리트 브록으로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거 땡겨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증교각 시공할 때 시공관리 내용서를 하고 났단 말이죠. 수증교각에 대한 시공관리 얘기할 때는 여기 있는 얘기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수증교각이니까 세골 방지공으로다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시트 파일 때려박고 공구리 치는 거, 사석을 쌓는 거, 그 다음에 돌망대를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공구리 부록을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교각 세골 방지공으로요, JSP 뭐 이런 거, 예, JSP나 어제 보면 RJP 같은 거가 교각 세골 방지공으로도 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박 충돌 방지공으로는 고무 팬더를 갖다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돌핀 구조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련 구조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보면요 사석 사는 것도 있어요. 예. 세골 방지공예도 보면은 선박 충돌 방지공예 보면 사석을 쌓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축도형으로 있어요. 예. 축제를 쌓아서 축제형으로 하는 것도 있다. 같이 한번 들어요. 축제형, 펜더, 돌핀 구조, 그다음 스틸 시트 팔 박는 거, 쇠령 박는 거, 쇠령 그 구조라는 거, 사석을 쌓는 거, 이런 건 종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 페이지예요. 눈으로 봤을 때 거의 한 페이지의 감각이 오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말이죠.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요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감각 있게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그릴 때 선배님들 또 그려야 될 게 3,000톤 해상 크레인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그래서 3,000톤 해상 크레인을 그릴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 많이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뭐 골치 아프게 그릴 수가 없단 말이지. 예. 그래서 내가 시험 보기 전에도 이런 그림을 많이 연습했죠. 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3,000톤 해상 크레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면요 한 0.5페이지 사이즈로 빵빵하게 이게 딱 그려가지고 여기다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운전원 여기 있는 것도 하나 이렇게 싹 그래서 운전원이라고 써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인양고리라는 말도 하나 써주고. 그래서 요거는 브레이싱을 설치한다는 말도 하나 해줘. 이렇게 뭐 뭔가 옷을 입혀야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가 3,000톤 해상 크레인이라고 떡 써주고, 해상 크레인이라고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게 만약에 주탑의 가로보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제목을 써야 되잖아. 그럼 요거에 대한 제목은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 딱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써야 할까? 이게 뭐야? 여기 헤비리프트 공법이잖아. 그리고 요 주탑 가로보를 이걸 인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다 삐아가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옆에다 살짝 맥없이 여기다 얹어놓는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주탑 가로보 설치 공법.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헤비 리프트 공법이를 해. 헤비 리프트 공법. 여기다가도 바이 3,000톤 해상 크레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예, 맥없이 그냥 그림만 그리려면은 이게 멀렐레 답안지가 요런 그림은 말이죠. 여기다 이렇게 삐아가 있어 이렇게 이거 0.5페이지를 그려야 돼요. 예. 삐아가 있고 삐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가로보고 후월 스판 란칭 메소드다. 그러면 요거는 PS 박스 걷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주탑 가로보를 인양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주탑 가로보를 인양해서 여기다 설치한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런 제목 그 다음에 헤비리프트 공법 바이 3,000톤 해상 크레인이라고 하는 요런 멘트. 예, 여기다가 써주는 거 이런 거 오퍼레이터 이런 거 옷을 입혀야 돼요. 이게요. 그죠? 예. 여기도 브레이싱 요거 브레이싱이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아주 명쾌하잖아. 이런 것도 좀 짙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표시해주면 이런 거 0.5페이지가 이게 한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한 페이지 여기다 조금씩 만약에 설명하겠다면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노트에다 필기했잖아. 그럼 이거 전체를요 빨강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박스를 딱 쳐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딱 치는 거예요.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래서 대가리마다 달달달 암기.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이용하자. 그래서 지금 필기한 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기사 읽고 문제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3교시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중 교각에서 선박 충돌 방지 공법서를 했나요? 요거는 내가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아마 선배님들 답안지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펜더 방식, 그게 펜더, 강제 다실형, 이거는 교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 내 다음에 날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스틸 케이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그러면 이 교각을 박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강제 다실형이다.
이거 펜더는 라보 펜더 얘기하는 겁니다. 라보 펜더. 여기 보세요. 펜더 방식, 고무재 부착, 그 다음에 라보 펜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구성하는 요령인데, 이 펜더가 고무재야. 한번 써주고 또 이 말을 라보 펜더란 말을 이렇게 영어로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채점자가 봤을 때 아주 폼나게 쓴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강제 다실형. 그래가지고 교각 후팅 주위에다가 스틸 케이슨 제작 설치해서 요놈이 박어도 배가 요기를밖에 한다. 이런 얘기야. 한 번 더 살짝 올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돌핀을 설치한다. 그리고 안 썼잖아. 이 돌핀 설치는 그림을 없죠 여기. 그 다음에 축제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바에를 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돌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근데 이건 축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바에를 박는다. 그래서 교각 주변에 강관 파일을 때려 박는다. 또는 스틸 시트 파일을 박는다. 근데 여기 보면 그림이 없어요. 그럼 돌핀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요거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살짝 그릴 수가 있죠.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돌핀을 어떻게 그리세요? 선배님들 메모하세요. 지금 선배님들 책이 없죠 이거. 이런 거는 1교시 용어에 다음에 시험장에 가면요 느닷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필기하세요. 그래서 돌핀에 대한 그림이 없는데요, 선박 충돌 방지용으로 돌핀을 이렇게 하면은요 돌핀 이렇게 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교각이 이렇게 있어. 평면도로 그릴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여기다가 돌핀은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핀 구조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돌핀이다 이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돌핀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대신에 이걸 강조를 하는 거니까 선배님들이 시험장에 쓸 때는 이걸 새까맣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비두면 여기다 돌핀, 여기도 돌핀, 여기다 돌핀. 이 채점 매기는 사람이 세 대가리다 생각하고 일일이 다 써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요령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축제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축제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축제 설치 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축제라는 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축제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바에를 박는다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바에를 박는 것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에를 박아서 와서 박더라도 배가 바에를 박아라 이거야. 그럼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강관 파일 설치 하는 선박 충돌 방지용.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얼마나 쉽게 쓰는 거냐. 그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공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그림 밑에 이런 말이 붙어줘야, 그죠? 그 다음에 이때 강관 파일 또는 스틸 시트 파일을 박을 수 있다 그지. 스틸 시트 파일을 박는다. 이렇게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 옆에다가 요런 말을 써주니까 아주 답안지가 콤팩트해 보이고, 요 그림 그리는 것도 얼마나 이게 쉬우냐 이거죠. 그래서 일일이 이거 새까맣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키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파일에 의한 왼쪽 바른쪽에다 써주는 거야. 선박 충돌 방지공, 이런 식으로 영어를 최대한도로 많이 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좋다 이거죠. 이건 돌핀이라고 써주고, 여기도 일일이 새까맣게 칠하는 키가 되는 부분은 이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이게 돌핀이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답안지가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제가 교각 세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세굴에는 종류가요, 우리가 수축세굴이 있고 국부세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세굴은 주로 교각세굴이나 교대세굴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이룡화 실제 상권에 있는 겁니다. 일단 보세요. 그래서 장기적인 변화, 그 다음에 하상의 상승 저하, 단기적인 변화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세굴 예측 방법의 종류를 써라 그러면 요걸 쓰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수축세굴과 국부세굴이 일어나는 조건은요, 정지상 세굴이 있고 이동상 세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동상 세굴은 상류 바닥 물질의 이동으로 우리가 교각을 때려서 일어나는 세굴.
그래서 요 이동상 쇄골, 요게 이동상 쇄골이 지난번에 그 팔당 취수본부장에서 내가 일을 할 때 말이죠. 유원건설에서 팔당대교를 시공했었습니다. 근데 기초가 이렇게 K승 기초로 되어 있었는데요. 후팅이 이렇게 있고, 요게 K승 기초였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죽사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상이 이렇게 걷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당댐에서 물을 방류하니까 바위돌이 이따만 게 그냥 와서 여기를 후려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때려가지고 이 부분이 죽사발랐습니다. 이 부분이 박살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다가 이렇게 시트 파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철근망 집어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공구리를 때려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보수를 했다고요. 성수대교 붕괴되고 나서 이 제1한강교 이쪽 부분 전부 다 시트파일 다 때려박아져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오리빛대교 내려가다가 후팅부가 노출돼서 이렇게 보시면요. 전부 다 시트파일 박아놨다고. 네. 그래서 이게 배충돌 방지공 역할도 하고요. 이게 세굴 방지 역할도 하는 거야. 그래서 선박 교각 충돌 방지 할 때 요 내용이 요게 중요한 거라고. 요게 이제 강제 다실령 또는 우리가 시트파일 공구리 타설 이런 걸로 이제 똑같이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동상 쇄골이라는 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와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정지상 쇄골은 교각 주위의 와류로 인해서 쇄골되는 거고, 이동상 쇄골은 댐에 물을 방류시킬 때 바위돌이 날라와서 그냥 후려 패는 거예요. 예, 그게 상당히 무섭죠. 요 이동상 쇄골. 그 다음에 국부쇄골, 교각 하단부에 형성된 와류로 인해서 생깁니다. 주로 이거는 국부쇄골이요. 수축쇄골이나 국부쇄골이나 요건 와류. 그 다음에 한번 살짝 올려보시고요. 쇄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수심, 그 다음에 유소, 요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교각이 앉아있는 방향입니다. 요게. 예, 요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유소. 그 다음에 기초의 형상,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후팅 상단의 위치에 따른 쇄골의 특성. 그래서 후팅이 요렇게 있냐, 아니면 뭐 요렇게 돼 있냐, 뭐 요런 식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 와류나 어떤 바위돌이 와서 이동상 쇄골이 생겨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작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쇄골 방지공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교각 주위에 교각을 보호하는 시설을 우리가 쇄골 방지공법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각쇄골 방지공법이 선박 충돌 방지하고 아사무리에게 같이 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선배님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하상 물질의 저항력을 증가하는 사석 보공이 있고, 그 다음에 브로골 까는 게 있고요, 그라우트 매트 하는 게 있고, 테트라포드로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게 있습니다. 예. 항만에서 우리가 소파공 할 때 테트라포드 많이 쓰죠, TTP.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판을 설치. 원판의 직격은 교각의 2배로 설치한다. 원판. 예. 후팅의 설치 위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하상보다 낮게 한다. 후팅의 설치 위치를 하상보다 낮게 한다. 이게 쉽지 않죠. 교각에 구멍을 뚫어. 교각에다가 구멍을 뚫어. 그 다음에 부유율 방호 대책. 이 더비스, 더블인데 이건 더비스가 아니고 더블이. 예, 이게 토성유란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요. 부유물 방호 대책인 건 뭐냐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계곡에서 날라오는 돌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무, 통나무 이런 것들이 날라와서 물에 떠와가지고 교각을 들이박지 못하게 그런 디프렉터, 이게 디프렉터란 말이 요거 방호공을 설치한다는 얘기거든요. 부유물 방호 대책.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 요게 이동상 쇄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유물 방호 대책. 요거 이동과 실제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말뚝이라고 돼 있죠. 예. 상류의 말뚝을 박어. 그래가지고 쇄골을 유발시키고 따라서 하류교각의 쇄골을 방지한다. 그럼 희생말뚝을 교각 위에다 딱 박아놓으면은 이 더블이 토성류가 날라오더라도 그름이 맞잖아. 그렇죠? 예.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부유물 방호 대책. 예. 요거 부유물 방호 대책은요, 요거 토성류 방호 대책이라고요. 여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희생말뚝은 뭐냐? 말뚝을, 그러니까 교각
상류 부분에다가 말뚝을 때려 박아서 거기서 쇄골도 다 유발시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와류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생기게 하는 거야. 교각 주위에서는 와류도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날라오는 이런 것도 요놈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요놈이 총알바지를 다 해준다. 희생말뚝이.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씁니다. 희생말뚝은 상류 부분에다 설치를 해서 상류에서 흘러오는 토성류 같은 암석이 그죠?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수증교각 쇄골 예측 방법과 관련해서 팔당대교에서 제가 그때 한번 했던 걸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경기도 쪽에서 잠수부가 조사한 결과 팔당대교 우물통 기초 하부가 죽사발난 겁니다. 그래서 안반층과 최소 70cm 떨어져 있었고요. 수심이 6m 아래 높이 방향 70cm 둘레 6 내지 7m가 죽사발라가지고 수중 카메라로 이걸 촬영한 게 지난번 매스컴에도 한번 났었고요. 살짝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정밀 안전 진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통을 철판으로 둘러싸고 그 안에 물을 배수시키고 콩으로 채우는 방안이 있다. 팔당대교의 문제점은 길이가 1.4km고요. 차선이 4차선 왕복, 교각에 일부 균열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안전 진단을 요청했다. 이런 거예요. 한번 올려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 70전, 그 다음에 요거 2m, 이 부분이 죽사발난 겁니다. 이후에서 내려오면서 바위돌역을 때린 거예요. 수심이 약 6.5m 됐었거든요. 이 자리가 쇄골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룡화 실제 3권에 몇 페이지 있어요? 이룡화 실제 3권 1089에 있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룡화 실제 3권 1089쪽 한번 펴보세요. 이룡화 실제 3권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거 확 접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룡화 실제 3권 1089하고 또 하는 문제가 1089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이룡화 실제 1089하고 1087에 있는 거죠. 이룡화 실제 1087 플러스 1089에 있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기 써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건데요. 여기 수중불필성 혼화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스로리얼로 교각 확대 기초를 하고 여기다 우물통을 이렇게 하면 좋았다. 스로리얼로 보고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강동대교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동대교는 안반을 임시적으로 영구적 보수 대책,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구한 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팔당댐 방류할 때 유속이 4m/s고요. 수리적 쇄골 깊이는 요거 1.5배. 그 다음에 유속이 2m 이상이 되면 굴러오는 돌에 의해서 심한 손상을 받아서 파손이 된다. 요 장마철 때 댐 수문 열 때 심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이죠. 여러분 지금 감각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면은 팔당댐이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팔당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대교에서 한 2km 될까? 2km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팔당대교를 시공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팔당댐 밑에 보면은요, 암버럭 같은 호박돌 정도 사이즈 되는 거. 우리가 호박돌 그러면 다이아가 몇 전이에요, 여러분들? 호박돌 그러면 다이아가 3전 되는 돌멩이를 우리가 호박돌이라 그래. 근데 말이 그렇지, 말이 호박돌이 이건 돌멩이잖아요, 그죠? 그게 엄청난 유소로 날라와서 이걸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구리가 한두 개 와서 패는 게 아니고요. 교각이 딱 써 있는데 수천 개가 그냥 이틀 연속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죽사발 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유속이 2m 이상이 되면은 굴러오는 돌에 의해서 교각 쇄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보수 보강 대책은 오가버리곤 해가지고 기바람에 2m 이상 시트 파일을 받고 철근을 조립해서 공구리 때려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증교각이 났을 때 이 그림 내가 이거라고 내가 10번도 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0.1p 사이즈로 그려졌을 때 이게 엄청나게 고도점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입니다. 이게 반드시 외우세요, 이 그림은요. 그거 있죠? 이 그림을 0.5p 사이즈로 이거 시트 파일 받고 철근막 놓고 수중 불필성 고리를 때려쳤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중 불필성 고리는 잘 익었잖아. 그럼 여기다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심이 6.5m고요.
요것도 양쪽에서 시트 팔 똑같은 거야. 요 강도는 300강도로 쳤다는 게고, 쇄골 부분이 70전이고, 깊이는 2m고, 이렇게. 맨 집인 쇄골 작살났다. 그래서 여기만 되는 게 아니니까 돌 위 아예 못 때려버리게 요 자리를 이렇게 공구리로다 보강을 했다. 네 방향 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남측에, 여기 여남측에다가 최소한도 2m 이상 때려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공구리 치는 것도 100강도 치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막 400, 500 때려놓아야 돼요. 예? 여기다 300 치는 것도 안 돼. 최소한도 500으로 때려치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B야는 240강도로 친 거고요. 여기 슈가 있고 데크스라브가 있고. 그림을 요렇게 잘 그려야 된다니까. 요런 그림 하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정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각 문제마다 쓸 때마다 이런 그림 똑바로 그리는 게 한 개도 없어. 그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짝 올려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그림을 그렸어. 0.5페이지다. 이 그림을 쳐다보고 뺏긴 겁니다. 시공법이라고 되어 있죠. 교각 쇄골 방지 시공법. 그 다음에 시트 파일, 따라 시트 파일, 철근망, 크게 철근망, 수중고리 타설, 설계 유진광도 300, 슬럼프 18점 플러스 마이너스 2.5점, 몰시벤 TV 50%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걸 꼭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써놓고 이걸 쳐다보고 뺏긴 거예요. 이게 시각적으로 거의 한 페이지가 된다고. 이런 거를 멀레레게 외워놓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수중교각에서 이거 써먹으면 끝내주는 거야. 그렇죠? 예, 요거 이제 내가 만든 겁니다. 수중교각공사에서 시공관리 시 관리할 항목을 나열하고 유의사항을 한번 써봐라. 이거는요, 수중교각 공사할 때, 수중에서 교각을 공사할 때, 근데 교각은 수중에서 하는 거야? 안방에서 하는 거야? 예? 항상 수중에서 하잖아. 그렇죠? 교각을 안방에서 하는 게 없잖아. 여기서 교각 시공하는 미치듬이 있습니까? 안 그래? 예, 그래서 수중교각 공사, 이러면 이건 인천대교 쓰라는 거구나. 수중교각 공사 고려사항이 뭐냐? 여기 같이 합니다. 수파파파 조유. 물에서 하는 공사는 무조건 이만을 가지고 구라치는 거예요. 처음에. 예. 해 중에 교각의 공구리를 타설하고자 한다. 시공할 때 고려사항이 뭐냐? 시방서에 딱 요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해 중에 교각의 공구리를 타설하고자 한다. 고려할 사항이 뭐냐? 그러면 따라하세요. 수파파파 조유. 요거예요. 환경오염 안전사고. 그 다음에 해상 배치 플랜트 관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해상 배치 플랜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골재선, 시멘트 혼합선, 사이로선, 가물막이 공사 해야 돼. 그죠? 예, 가물막이 공사 해야 되죠? 예. 한번 살짝 올려보시고요. 대자분 2번 보이게. 조금 더, 조금 더. 스톱. 수중교각을 할 때 시공관리 항목을 일단은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설명을 나가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해상 배치 플랜트, 가물막이, 한다. 요거. 세련 가물막이. 핀파일 항타한다. 피시하우스 거치한다. 이거 피시하우스를 거치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각 시공을 위해서 SCF, 슬리폼, 헤비립스 공법, 매스 공구리 관리를 해야 돼요. B하 공구리는 매스 공구리거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오탁 방지망을 설치한다. 여기 돼 있고. 양생 설비고, 양생 관리 설비. 그 다음에 수중교각 설치할 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한 걸 한번 써보는 겁니다. 예, 살짝 올려보시고요. 대장부 3번이 나오게. 스톱. 가물막이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런 그림인 거예요. 스틸 케이스를 설치해가지고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 스틸 케이스를 설치하고 여기다 모래를 채우고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죠? 수중교각을 기초하기 위해서 요 스틸 케이스를 기초공사를 하기 기초 얘기 조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스톱. 요거는 위에 있는 살짝 내려보세요. 스톱. 요 스틸 케이스는 제작, 그 다음에 진수, 운반, 그 다음에 이거 갖다 놓기 전에 바닥고르기 해야 되잖아, 여기? 바닥고르기. 그 다음에 계류시설.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 물속에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붙들어 매주는 앵커를 박아가지고 이거를 갖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래에다가 속체험하는 거야. 요 안에다 모래 속체험하는 거예요. 죽도. 그다음 설치. 3,000톤 해상 크레인으로 요걸 갖다가 들었다 놨다 바닥에다 놓는 거란 말이죠. 그죠? 제작, 운반, 바닥고르기, 그 다음에 설치, 요 얘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긴 얘기 하지 말고. A인선은 3,600마력짜리 한 대. 해상 배치 플랜트 관리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시멘트 사이로선이 별도 있어야 되고요.
재료 저장하는 배가 또 따로 있어야 되고 호라 썰비 선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예, 구조가 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할 때 타워 크레인이 딱 삐아 옆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켓이 달려있죠. 예, 그 다음에 후팅, 피시하우스를 만들어 제작 운반 설치. 그래서 요거 아까 피시하우스를 운반할 때 오버헤드 크레인으로, 그죠? 바지에다가 설치한다. 그 다음에 핀팔 항탑 받고, 매스 공구리 온도 균열 방지, 시공 대책을 관리해야 돼요. 매스 공구리 온도 균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삐아 얘기야, 이제. 요건 후팅부죠. 요거 삐아부고요. 삐아부는 거푸지 동발이, 슬리퍼, 그 다음에 SCF, 그죠? 시스템 동발에 설치해서 브레이싱을 설치한다.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양생, 살짝 올려보시고요. 더 올려주세요. 예, 양생을 해야 되잖아. 예, 삐아는 매스 공구리란 말이야. 그러면 따라하세요. 프리쿨링. 크게,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 그 다음에 철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철근에 대해서 이거는 이형 철근, 우리가 보통 40짜리를 썼다. 항복 강도는 4,000 kg per cm 자승을 썼다. 이건 MP에 쓴 거예요. 살짝 올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각의 위치 측량. 교각의 위치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무데나 막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DGPS 측량을 했다. 오탁 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각 주위에도 설치한다. 그럼 씨발 교각 주위에도 설치하지 뭐 하늘에다 매잖아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해상 배치 프렌드 주변도 설치해야 돼.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주위에도 오탁 방지망을 설치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요거는요, 한번 인천대교인가 어디 써놔본 거야. 요거는 현타기초 할 때 이제 수증고리 타설한 거 쓴 건데요. 이제 브라켓을 설치하고 가이드 코너를 설치하고 피시하우스를 갖다 대놓고 그다음에 운반해오고 피시하우스를, 그렇죠? 예, 살짝 올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시하우스 갖다 설치했어. 예,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내려보세요. 예, 그 다음에 확인 측량했나 그랬잖아. 그 다음에 부상방지 시설도 설치하고요. 예, 부상방지 시설. 예, 그 다음에 상부 브라켓 설치하고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스톱. 시험 관내 그라우팅하고 요 안에. 그 다음에 두부 정리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고,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예, 우리가 파일 시공할 때 철근 조립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수제도 갖다 놓고 공고리 타설하고 양생하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넣어본 겁니다. 수증교각 시공 관리할 때 우리가 교각을 타설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교각을 이제 이렇게 이제 올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턴스를 제거하죠. 파일이 여기까지 완 거야. 예, 두부 정리했단 말이야. 철근망을 제작해 이렇게. 예,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하고요. 철근망 연결하고 거푸집 대고, 여기 거푸집 대고 다시 내려와서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 다음에 공구리 때려치고 양생한다. 그죠? 철근망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푸집 대고, 그 다음에 트레미간으로 수증고리 타설하고, 마지막에 양생하고, 양생 다 했으면 거푸집 해체한다. 예, 이해하기 위해서. 뭐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건 좀 멀렐레한데, 보시면 돼. 참고로 보세요. 예, 이건 코핑 부분 시공할 때,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 나온 겁니다. 예, 코핑 부분. 그래서 철근 조립하고 여기도, 이건 매설물 설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거 수직, 뭐, 그죠? 공구리 타설하는 거, 뭐, 레이턴스 제거하는 것들, 예, 나오죠? 예, 됐습니다.